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또 집값 급락의 원인이 될 세 가지 대악재가 터졌습니다. 3월 금리 인상과 집값 거품 붕괴, 미러의 냉전 체제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집값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가와 가상화폐가 붕괴되고 후행으로 집값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대폭락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은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큰 폭의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보실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미국이 또 난리 났습니다. 부동산 세 가지 대악재 터졌다. 자, 이제 모든 위험자산이 레드카드를 받은 상황이고 특히 부동산은 그 중에서도 꽂힙니다. 볼까요? 자, JP 모건은 연준 3월부터 9회까지 연속 3월부터 9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한다. 엄청나네요. 내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에 9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발 세 가지 대악재, 이 세 가지인데요. 바로 금리 인상, 자산의 거품, 러시아와 미국의 냉전.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먼저 금리 인상, JP모건 1년간 9차례나 인상. 내년 3월 정도면 이제 아마 거의 2%나 2.5%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해 3월에 0.5% 인상 예상인데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조금 0.25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봐요. 자, 0.00, 0.25%입니다. 현재. 근데 올 연말에 2%. 23년 3월 딱 1년 후죠. 2.50까지. 바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하게 돼요. 긴축 정책,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더 빨라요. 돈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금리 변수, 이제 뭐 큰 변수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침공, 그리고 신흥국이 또 경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나 뭐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금리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산 거품이 얼마나 심각하냐? 미국도 심각해요. 집값 거품이 2021년 무려 19%나 폭등을 해버렸어요, 미국이. 그리고 34년 만에, 분명히 말합니다. 34년이에요.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집이 대출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해요. 34년 만에 최대. 그리고 거품도 아주 크다. 자, 그리고 주가 거품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다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린 거예요. 결국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좋죠. 떨어질 때는 엄청나. 여기 보세요. 나스닥이 2009년에 1,50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3,300, 거의 15,000까지 뛰었었잖아요. 9배의 거품입니다. 불과 13년 만에 9배? 코스피는요, 그렇게 따지면 그때 대략 한 바닥을 1,000으로 잡았을 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3배도 아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9배가 이렇게 뭐 더 좋아졌습니까? 거품은 앞으로 금융위기 터지면 우리나라의 3배 이상 터진다는 말이에요. 어디가? 바로 나스닥이나 다우가. 자, 이제 거품 원인. 코로나로 무한대의 부양책을 쓴 게 이게 잘못이에요. 80% 폭락 위험. 실질적으로 예전에 나스닥이 80% 폭락한 적이 있어요. 2000년 그 IT 버블 이럴 때 엄청나죠. 80%. 자, 지금 고점 대비 80%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미국은 튼튼하니까 그렇게 안 빠질 거야.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자, 이번에 러시아와 미국의 냉전, 러시아 침공 과정을 보니까 러시아가 아닌 듯 하다가 쇼를 냈죠. 결국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침공합니다. 두 개의 친러 공화국 먼저 침공하면서 이제 미국은 곧바로 러시아 국채은행 두 곳을 제한시켜 버렸고요. 좀 더 지나면 이제 국가 채무 포괄적 제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아주 위험하게 확대되는 건 아니고 약간 미온적으로 거기 침공, 그러니까 그 돈바스 지역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장기화된다 이 말이에요. 미온적으로. 그런데 세 번째 확률은 낮지만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자, 러시아와 나토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포격 사격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크라이나 본격 침공하면 진짜로 본격 전쟁 터집니다. 물론 제3차 세계대전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은 시일이 남았죠. 그리고 푸틴은요, 전쟁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체첸 전쟁 아시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푸틴은 벌써 3번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국 부동산 지표 대폭락, 매매, 분양, 투자 심리 트리플 하락이라고 아예 제목에 달려있죠. 부동산 시장이 냉기류, 전국 지표 대폭락. 좀 수정된 걸 한번 볼까요? 거래량 급감. 서울의 12월 1088건, 2008년 후 최저. 세상에 12월, 1월, 2월은 아직 안 끝났고 12월, 1월이 지금 1000건대에서 놀고 있어요. 거의 5000건 이상에서 놀고 기본으로 10,000건인데 90% 또는 50% 거래량이 축소. 경기도는 더 심각합니다. 21년 1월 달에 2338건이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22년 1월 달에는 1000건이에요. 어떻게 된 게 20분의 1로 줄어듭니까? 자, 하락거래. 서울, 경기가 무려 90%, 10개 중에 9개는 신고가 대비 다 하락거래예요. 지방은 80%. 지방이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커요. 왜? 늦게 뛰었기 때문에. 주택 전망 급락, 주택 가격 전망 CSI라고 어제 자료 발표됐죠. 132에서 97로 무려 21개월 최저입니다. 매수의 지수도 70으로 뚝 떨어졌고요. 자, CSI 수도권, 광역시 이런 곳이 주요 지역이 중소도시의 그런 곳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현재 전국 지수는 계속 하락 중이에요. 실거래 폭락. 이제 실제 거래된 것 중에서 폭락을 경기도하고 인천만 찾아봤어요. 자, 의왕 내순 이편한 세상 마이너스 3.7억, 광교 센트럴타운 마이너스 5.1억, 동탄역 시범 운암 마이너스 3.4억, 레이크 송도 1차 마이너스 2.0, 백현주공 2단지 분당이죠. 마이너스 4.4억. 그 다음에 미사 강변 동원 마이너스 3.9억. 이거요, 여러분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지금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청약 경쟁 급감하고 있어요. 지방 미분양 급증하고 있죠. 수도권 미계약 급증하고 있죠. 이제 수도권도 지금 미분양이 소규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쟁률이 21년에 작년에 100대 1이 넘었다면 지금은 10대 1로 거의 10분의 1로 확 경쟁률이 줄어버렸어요. 왜? 집값이 떨어지면 경쟁률이 그냥 사라져요. 신기루처럼 없어집니다. 무순위 줍줍, 미달 급증, 1순위, 예전에는 1순위에서 안 되면 2순위부터 아주 박 터졌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2순위까지 가고도 미달나요. DSR 규제, 이 돈 문제 때문에, 대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별표 한번 칠게요. 부동산 매입하면 난리 난다. 왜 그러냐면 이 표를 잘 보세요. 자, 4억, 8억, 12억을 한번 예로 들어봤어요. 21년 작년 최고가 찍은 8월달 시세. 그 다음에 22년, 올해죠. 올해 2월 호가. 22년 2월. 실제로 호가 말고 이제 거래되는 가격. 그런데 이제 한두 달 지나는 4월달 정도면 아마 이 정도로 빠질 거예요. 4월까지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확실히 떨어져요. 계속 빠질 거예요. 물론 4월까지만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빠질 확률이 좀 더 높은데 여름 반등이라든가 지자체 이거는 약간 좀 봐야겠어요. 26년을 바닥으로 잡았을 때 실거래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자, 지금 4억짜리 이때는 잘 팔렸죠. 빨간색 상승장에는 잘 팔리는데 아무리 아파트가 대단지라 할지라도 하락장에는 안 팔려요. 이거 보세요. 자, 22년 2월달 호가 3.8억에 지금 호가는 크게 안 빠졌어요. 4억이면 3.8억. 근데 안 팔립니다. 실제로 거래시키려면 3.5억, 약 5천만 원 싸게 내놔야 팔리랑 말라. 이것도 안 팔려고 있어요. 이미 4억짜리가 3.5억, 3억에나 내놔야 거래 될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그럼 25%가 빠진 거예요. 자, 여기 보실래요? 4월달 3.2억 이것도 아마 안 팔릴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10% 내놔갖고는 택도 없고 20% 이상 싸게 내놓지 않으면 팔리질 않는다. 자, 26년까지 빠지면 이거 놀라지 마세요. 거의 반토막입니다. 2억. 자, 이제 8억짜리 보면 8억짜리가 7.5억에 내놔보세요. 지금 평균적으로 매도 호가는 이래요. 8억 넘는 건 별로 없어요. 7.5억인데 안 팔립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것들 7억 이것도 안 팔려요. 거의 6.5억 10% 갖고는 안 팔리고요. 거의 20% 언저리까지 와줘야 돼요. 8, 8, 8, 16, 약 1억 6천을 다운시켜야만이 팔릴까 말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6.5억까지 더 내려갈 거예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빠지고 있죠.
그리고 반토막까지 간다면 4억이죠. 2026년에 12억짜리 이때 잘 팔렸죠. 그런데 이제 2월달 호가가 지금 11억, 12억이 11억. 아, 이건 택도 없겠죠. 10억이래나도 안 팔립니다. 이제 20% 떨어졌네 금액으로 9억 안 팔려요. 이제 4월 달에는 이렇게 빠져요. 이것도 안 팔린다고요. 실거래가 나중에 26년에 반토막 났죠. 딱 12억 6억으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집값이 쭉 이제 흐름을 보면 매물도 별로 안 빠졌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거래시키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금리 인상 후에 100% 경제 위기. 참 특이하죠. 미국이 아직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금리 인상 그래프인데 금리를 내렸다가 올라가고 내렸다 올라가고 내렸다 올라가고 분명히 뭔가 사단이 있었으니까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올라갈 때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자, 86년 5.16 쇼크 때 16%. 여기 퍼센트 있죠. 그 다음에 92년 유럽발 금융위기 때 10%죠. 그 다음에 2002년 닷컴 버블 때 7.5%. 이제 그 다음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5%. 그러니까 내렸다 올렸을 때 이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0%잖아요. 0에서 0.25잖아요. 만약에 이제 올린다. 그러면 2022년에 2.5.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년이나 최소 1년 반 안에 2.5까지 갈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이거 진짜 경제 위기. 이게 징크스라고 했잖아요. 세계 금융위기 시에 미국 금리 2.5%씩 점점 낮아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져요. 보세요. 7.5. 5. 이번에는 2.5 차례네요. 자, 이번에 미국 나스닥 거품과 지가 거품 얼마나 심각한지 좀 한번 보자고요. 자꾸 너무 호재나 개별 그런 것만 분석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만큼 최고의 분석이 없어요. 뭐 일봉이다, 주봉이다, 월봉이다, 무슨 뭐 91선, 121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보실래요? 자, 실제로 떨어진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거의 4천대. 이 지금 IT 버블 때예요. 2000년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1500까지 아주 난리가 났었죠. 거의 80%가 폭락을 했어요. 이거. 이번에 이렇게 뛴 거 보세요. 얼마나 뛰는 줄 아세요? 이때도 많이 뛰었으니까 그런 사단이 났겠지만 이번에 자 1500에서 무려 15,000까지 올라간 거예요. 뭐가? 나스닥이요. 10배.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 미국발 금융위기 기준. 우리나라 미국발 금융위기 때 900, 약 1000 가까이 왔었어요. 대충 봐도 3배밖에 안 뛰었잖아요. 미국은 10배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요. 안전하다고. 무슨 놈은 미국 주식이 안전해요. 금융위기 터지면 박살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빠져요. 장담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조심하시라고요. 자, 올라갈 때는 물론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왜? 돈이 쏠리니까 미국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뭐 1500까지는 아니래도 대략 한 3, 4천?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어요. 자, 미국의 집값. 이번에 집값도 상당히 위험해요. 자, 미국 경제위기. 집값 때문에 사단이 났었잖아요. 2008년에. 여기 보시면 쭉 빠졌다가 이번에 얼마만큼 올라? 코로나 거품으로 돈을 워낙 찍어내다 보니까 이 빨간색 보세요. 표.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자, 우리나라도 많이 뛰었지만 미국도 엄청 집값 많이 뛰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냉정하게 말하면 2배 이상 뛰었어요.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네요. 이게 집값 거품도 심각하고 지금 주가 거품은 더 심각하고. 자, 이번에 미국 가계부채 규모 폭증과 한국 부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미국 경제위기 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나갖고 이제 부채가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지금 보세요. 훨씬 더 높아졌죠. 자, 이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한대 부양책을 쓰는 바람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결국은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돈을 갖다가 지나칠 정도로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을 왕창 찍어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위험자산의 거품이 올라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가, 가상화폐, 그 다음에 부동산. 여기 보시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순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자고요. 미국은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납니다.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비슷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2배가 높아요.
심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미국의 이 상황보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상황, 그러니까 세계 1위라는 말이 나오고, 아까 미국의 집값 폭등률도 상당히 높은데 그거의 2배 이상 뛰어서 집값도 세계 1위고 이 가계부채도 1위고. 자, 한미 기준금리 변화와 서울 분양가 하락. 자,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본 다음에 22년 지금 미국 0에서 0.25%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략 1.25.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얼마만큼 가느냐? 2023년 3월달 기준으로 여기 보세요. 2.5까지. 아까 9회까지, 즉 골드만삭스는 7회 연속 계속 인상한다. JP모건은 9회 연속 인상한다. 어찌됐거나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좀 올렸잖아요. 이렇게. 미국은 아직 안 올렸는데, 그래서 23년 초면은 2.5까지 갈 것 같아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나란히 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파트 분양가도 다운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파트 분양가가 버티고 있는데 뭔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상승하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물론 분양가가 자꾸 이렇게 집값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분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분양가를 안 떨어뜨리고 버티면 미분양이 나가지고 그 회사는 망합니다. 오히려 분양가 10% 다운시키고 20% 다운시킨 게 낫지, 미분양 돼가지고 떨이 분양 하게 되면 그 회사 부도난다고요. 그래서 알아서 떨어뜨려요. 여기 보세요. 벌써 알아서 떨어뜨리고 있지. 집값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닌데 12월 1월 달 보세요. 이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00당 그 3,162원 12월 이후에 주춤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 집값이 내려가면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도. 그래서 지금 지방도 분양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나요. 아니, 분양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분양가라면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보시면 대선 지자체 이후에 집값 상승, 코스피, 비트코인 추세. 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17, 18, 19대 대선 때 보면 하나씩 보자고요. 17대. 자, 대선 끝나고 올라갔네요. 18대 대선 끝나고 약간 올라갔죠? 자, 19대 대선 끝나고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선 이후에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도 올라갈까? 대선까지는 이제 좀 내려왔는데, 얘처럼 내려왔는데, 글쎄요, 만만치는 않아요. 자, 전고점 대비 7% 하락한 코스피. 3,300이 꼭지인데 지금 2,700. 엄밀하게 말하면 20% 정도 떨어졌죠. 20%. 그런데 이것만 보지 마세요. 저지선을 보셔야 돼요. 아, 3,300에서 2,700이니까 진짜 많이 빠졌네. 이거 물타기 해야겠다. 지금 떨어졌을 때 더 잡아야겠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금융위기라도 터지면 옛날에 저지선은 800에서 1,400이에요. 1,400은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때 이렇게 터진 거 아닙니까? 왜 이거 고점만 봅니까? 고점은 가까워요. 저점은 어우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아이고 지금 8,000대에서 4,500만 원 떨어지니까 아 반토막 났네. 이거 진짜 많이 빠졌네. 1,000만에 여기 보세요. 저지선 얘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좋게 쳐줘서 200에서 1,000이에요. 올라가면 더블이지만 떨어지면은 적으면 4배 떨어지고 많게 떨어지면 40배가 약 20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살 떨리지 않아요? 이 배 먹으려다가 20배 물론 뭐 무조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확실한 장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자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거래량 지수 여기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진짜 꼭지였었죠. 작년 여기 내려온 거 보세요. 이 네모박스 보니까 예전에 폭락장하고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량 보실래요? 거래량 지금 이거 네모박스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그러면 예전에 2013년에 폭락했을 때보다 지금 거래량 여기인데 여기 그 밑으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사기 싫으면 안 사겠어요. 얼마나 거품이 심하면. 저기 보시면 수도권과 광역시 하락. 지금 수도권부터 볼게요. 서울특별시 마이너스 전환됐죠. 파란색 보이죠? 경기도 하락했죠.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에 인천도 하락했죠. 근데 이 선은 시세인데 시세가 갑자기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이렇게 가면 얘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같이 이렇게. 이미 추첨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대전 파란색. 그 다음에 대구 파란색. 세종 파란색. 지금
완전히 꺾였죠. 이 그래프마저도 꺾이고 있네요. 불사조인데 불사조인 줄 알았던 부동산이 부동산 레드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지나치게 거품이 치솟은 미 증시와 주택가격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의 신냉전 구도 혹은 미중 무역전쟁이 자산가치의 하락을 가져올 핵심 요인입니다. 감사합니다.